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이슈를 집중 취재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심지훈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안소동 행정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지혁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넘겨진 후보자와 당선자들이 잇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목록을 보고 좀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는데요. 대략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직 후보자들의 선고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이제 주로 금품 제공이라든지 허위 사실 유포가 이제 대부분인데 사실 이런 유형들은 지금까지 선거 그 범죄의 유형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들입니다. 네. 지난 8일에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먼저 시장 군수를 보면은 어령 군수 후보자 김충규 씨, 이분은 민주당 후보인데 이분에게 이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고요. 네. 주로 혐의 내용은 선거법상 이제 후보는 거리 행진을 할 수가 없는데 1km를 거리 행진을 한 이런 혐의고, 그다음에 다음 날 이제 9일 날 창원지법 형사 2부에서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인터넷에 올린 무소속 후보입니다. 송재욱 김해시장 후보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역시 같은 날 이제 8일 날에도 시도위원들의 선고가 있었는데 최상림 고성군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 박삼동 창원 도의원이죠. 창원 출신 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이 주어졌는데 이분들의 혐의는 수차례에 걸쳐서 약 195만 원의 금품 제공이라든지 13명에게 이제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렇게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이 현재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인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상급심에 가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보자나 당선자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원들도 처벌을 좀 받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같은 날인데 창원지방법원 형사 2부에서 김해 시장의 후보 자원봉사자에게 벌금 300만 원,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어령군수 선거운동원에게 벌금 500만 원, 또 하만군수 후보 지지자 5명에게도 벌금 70만 원에서 많게는 벌금 500만 원까지 형이 주어졌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하만군수를 지지하는 후보자들은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에 동원을 시켜서 이런 형을 받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판결을 좀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거리 행진이라든지 식사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을 떠나서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좀 이런 것을 좀 너무나 간과하고 선거법을 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좀 세심한 그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선거법에 대한 이해도 이해지만 사실은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는데 이제 설마 이게 문제가 되겠냐라는 조금 아니란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는 또 이런 부분이 또 실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도 사실은 좀 의문도 드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처벌받은 부분이 사실은 당이나 아니면 개인에 대해서는 좀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오는 사상 보궐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보궐선거 지역은 이제 두 곳으로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한 곳은 이제 창원 성산구고 또 다른 한 곳은 이제 통영 고성 지역인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별 영향이 그렇게 없다고 봐요. 큰 영향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컨대 국회의원 보궐선거하고 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가 맞물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상호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고, 우리 이제 그 보궐선거를 쭉 보면 이제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문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는 여야 모두 지금 경선을 치러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선 이후에 당내 후보자들 간의 결집도 여부 이런 게 이제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 이 외에도 이제 쭉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 정치는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이 이슈가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지켜볼 사항이 뭐가 있냐면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낮은 투표율이 어떻게 지금 올라가느냐 아니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여야에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그런 통상적인 선거에 늘 영향이 미치는 것들이 영향을 미칠 뿐이지 이번 재판 결과는 크게 이제 전혀, 상관없을 예, 것 같다. 관계없다. 뭐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번 보궐선거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나 뭐 진행 재판을 살펴보면 유권자의 현명한 또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지방의회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거론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초의회 의장들이 모인 경남시군의장협의회의 재역할인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뭐 아직도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자세한 내용과 함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뭐 말도 좀 길고 한데 어떤 단체인지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 경남시군 의회 의장 협의회는 네. 법률적인 단체는 아닌데 네. 그 위에 이제 조직을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법 165조에 보면은 네. 지방자치 조직의 4대 협의체 조직을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시군 기초자치구 의회 의장단 협의체가 있는데 네. 정확하게 법률적인 용어는 이제 그 협의회가 아니고 협의체인데 이 협의체의 산하에 광역자치단체별로 협의회를 둡니다. 네. 그중에 이제 우리 경남에 18개 시군 의회를 대표해서 각 의회 이제 의장단들이 모여서 현안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단체가 바로 이제 경남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인데 지방자치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요한 목적은 상호 간의 어떤 교류와 협력 네. 그리고 공공의 문제를 협의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이제 건의하는 게 주된 역할인데 경남시군 의장협의회는 회칙에 의해서 이제 독자적인 회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칙에서 운영이 되는데 1991년도 지방의회가 이제 도입되면서 이때 이제 만들어서 지금 현재 8대가 운영 중인데요. 네. 이 8대 의장은 창원시 의회 의장 출신이 이찬호 의장이 이제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지방 분권이 화두지 않습니까? 지방 이 화두를 생각했을 때 이 협의회의 역할이 커졌다. 뭐 책임과 의무가 늘어났다 좀 보여지는데 민선 7기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 그러니까 그 전의 모습과 좀 비교했을 때 조금 성과라고 해야 됩니까? 뭐 달라진 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뭐 딱히 뭐 그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이러지는 않은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부각될 정도로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네. 나서가지고 뭐 주요 사안을 뭐 해결했다든지 아니면 지역 문제를 제기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솔직히 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일각에서 보면 그 지방의회는 지방 행정에 예속돼 있다고 보잖아요. 실제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그 경남시군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 건의한 내용을 쭉 보면 대부분 다 시나 아니면 도에서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미 벌써 뭡니까 건의한 사항들을 다시 재탕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창원시 특례 지정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KTX, SRT 그 통합 운영 문제 이런 거 다 예전에 다 거론됐던 문제들이고 네. 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 10조 반상이 있는데 간장 종지 하나 들고 가지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좀 뭡니까 놓은 그런 상과 좀 비슷한 형국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특별히 그들만의 어떤 가시적 성과 문제 제기 이런 거는 뭐 전혀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성과나 이런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 협의회가 지방 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나 아니면 책임이나 그런 의무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의지 이런 부분이 조금 보인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행안부가 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거기 네. 보면 이제 강력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협의회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경남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전국에 다 그 기초자치단체의 뭐 의회 의장단 모임에서 다 이런 그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지방 분권의 의지를 뭐 확연히 드러냈다 이렇게 평을 내리고 있는데 저는 조금 입장은 좀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강력의회하고 그다음 기초의회가 갈등이 빚어졌을 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쭉 지켜보면 이 협의회가 지방분권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전혀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볼 그 사항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 소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유를 막론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고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분권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볼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갖고 있는 그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좀 뭡니까 수사적 차원, 레토릭 차원에서 좀 말만 앞세우고 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권 의지나 책임 의지를 다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말보다도 행동이 앞서는 그런 책임감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협의회가 제 역할을 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이분들은 이제 경남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방금 이제 교수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이제 잘했습니다만은 순회를 하면서 매월 내지 격월제로 이제 회의를 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분들의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좀 보면은 의회 그 독자적인 사무기구를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물이라든지 작년에는 마을 이장들의 그 어떤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치매국가 책임제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뭐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복지 서비스의 연구 뭐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업들이 보면은 주로 이제 정부 건의문하고 정례 회의 정도가 이제 대부분의 사업인데 뭐 협의회가 법적 지위도 없고 예산도 뭐 1년에 한 7,200만 원 그것도 독자적인 예산도 아니고 중앙에서 이제 보조금 형식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책임감이랄지 뭐 사업성이랄지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의회 의장단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 이제 그 대표로 선출된 지방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들이 모인 협의회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예산과 인력의 부족함이 좀 있더라도 단순한 친목적이고 윤리적인 모험에서 좀 탈피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시군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것들이 문제라든지 또는 그 모범 사례 각 지역의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선도적으로 좀 개척하는 뭐 이런 역할을 좀 이 협의회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협의회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찬호 그 협의회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지방의회 변화를 좀 예고를 하면서 성과를 위해서 실천하고 그다음에 어떤 가시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보면 과연 그렇게 될까? 관행이 그대로 뭐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멀리는 다른 지역을 본다면 경북 예천군 의회 폭력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서는 밀양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간의 어떤 다툼 하고 나서 그 뭐 처벌이나 이런 부분이 유야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도 쌓여가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불만을 좀 잠재우고 의회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의장단 협의회가 여기서 강제성을 가지고 의회에 조금 얘기를 하든가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법적으로 뭐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협의회니까 강제권을 가지지 못하니까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는 없는 그런 형국이고 뭐 특히 이제 예컨대 이제 경남 지역에서 어떠한 그 지역 현안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시와 군의 이해관계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럴 때 보면 이제 뭡니까 협의회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중재 역할도 하고 또 갈등을 좀 해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좀 지금까지는 넉넉히 있는 게 현실이고 오히려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서로 알아서 풀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수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되는데 당장 어떻게 바꾸기는 쉽지가 않고 예컨대 뭐 시군 의원 뭐 비리 처벌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의회 내에서 몸싸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도
또한 이제 해당 시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조치이지 그 협의에서 뭐 강제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저는 최소한의 뭐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컨대 이제 예천군 사태 이야기를 했는데 예천군 사태가 벌어지면 그 의회 의장 협의에서 나서 가지고 앞으로 그냥 해외 출장 폐지하겠다 이 정도 강력한 선언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 그래야만이 이 그 의장 협의회가 좀 더 그 변화되는 모습 또 좀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군 의원 개개인은 결국 뭡니까? 의회 의장의 그 같은 동료이자 그렇죠. 선후배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도려내기가 쉽느냐? 저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전국 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최근에 이제 자정 결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21일 날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 협의회 정기 총회에서 자정 결의문을 채택을 했는데요. 네. 뭐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최근 해외 연수 과정에서 드러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책무와 의무를 다하며 한 단계 발전하고 성숙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아주 뭐 문구상으로는 자정적인 내용과 반성이 이제 전부 다 함축이 돼 있는데 뭐 이러한 결의문은 뭐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뭐 여러 번 있었고요. 지적도 또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는데 뭐 어찌 보면은 저는 한 단계 자꾸 후퇴하고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계기로 의원들의 각자의 반성과 자정 노력이 먼저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후보를 검증하고 또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선거 제도라든지 공천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것을 선거 제도에서 좀 다룰 수가 없고 특히 또 지방의원의 공천 과정에서는 대가성 공천이 지금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좀 뿌리 뽑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뭐 여기에 우리 유권자나 국회의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 같이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렇게 큰 목적 안에서의 뭐 어떤 문제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자잘한 모임에 대해서도 뭐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행적으로 해오는 모임의 어떤 정례회나 그다음에 큰 목적 없이 좀 진행되는 소모적 행사 이런 부분에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식에 불과한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이제 지방의회 자체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그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변화도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의회 자체가 좀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과연 우리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현장의 목소리도 기울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뭡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또 해외의 그 지방들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근데 지금 냉철하게 보면 뭡니까 의회는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지방 정부의 예속기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현안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거기에 관련된 조례제정 같은 법안 발의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의회가 먼저 변화가 있어야만이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게 어떻게 필요하냐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만이 의회 의장단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지방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 우리 의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서로 논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점도 배워갈 수 있고 또 단점도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먼저 지방의회가 변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만 그 속에서 지역 간의 교류와 정보 교환의 장이 이루어져 가지고 또 좀 실질적인 가시적 효과를 내는 그런 그 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어떤 소모성 모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비난이 있는 게 사실은 아예 이럴 것 같으면 큰 뭐 어떤 역할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모여가지고 친목 단체로 갈 것 같으면 자기네들 본인들의 돈을 내어서 본인들의 돈으로 뭔가를 한다면 그거는 뭐 괜찮죠. 근데 문제는 이 모임이나 소모성 행사의 모임 비용이 전부 다 협의회 운영비에서 사용이 될 거고 그 운영비는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이제 충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예산으로 따지자면 큰 예산은 아닌데 네. 연간 7,200만 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7,200만 원 이제 운영비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뭐 이 돈도 쪼개서 보면은 균형발전협의회 이제 분담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의비 그다음에 특강비, 여비 뭐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은 사실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이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방송에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은 분권은 이제 외로운 투쟁이고 또 권력과 권한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쉽게 내어주기가 힘들고 또 그것을 가져온다는 것도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경남의 기초의회 의장님들은 이러한 분권에 대한 어떤 좀 발상의 전환이랄까, 네. 그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좀 가지고 오겠다는 강력한 좀 투쟁 의식. 그 다음에 중앙협의회 예산만 좀 바라보지 않고 그분들 능력이라면은 얼마든지 자체 예산도 만들 수 있는 힘과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좀 만들어서 자체적이고 좀 생산적인 그리고 좀 먼저 선도적으로 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좀 사업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좀 얘기를 나눠보면 그분들의 역할이 참 적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협의회라는 것도 어떤 그냥 친목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은 회피하는 모습이 좀 있다라고 조금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평가를 하는 조금 심한 표현일까요? 뭐 좀 그분들이 좀 그 순차적으로 연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뭐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그 회피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번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어떤 지방 의회의 목소리가 주민들에게 직접 전해져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가 시군 의회 의장들이 모인 협의회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행재정적 지원을 해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협의에서도 중요한 게 그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이슈를 선점하고 그다음에 여론을 주도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근데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나 도에서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먼저 이슈를 선점해가지고 그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그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뭐 그냥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먼저 좀 이슈를 선점해가지고 또 여론을 이끌 그런 힘이 필요한데 그러한 노력이 이제 사실상 지금 좀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이제 고향세 도입 문제인데 다른 지역에 보면 굉장히 여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요. 근데 지금 경남 지역은 뭐 시군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걸 좀 비춰볼 때 협의회에서 이제 지방 발전, 지방 분권의 이슈를 먼저 선점해가지고 시군 의회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그다음에 우리 시민사회에서 그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장도 만들고 불씨를 네. 계속해서 뭡니까 피울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제일 저는 좀 해결돼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충분히 있는 단체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이용이 되지 않고 본인들의 것을 위해서만 이제 쓰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비난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런 힘과 어떤 권한 이런 거는 시민들이 일을 해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이제 친목 단체에서 벗어나서 네. 실질적으로 그 활동하는 그런 단체로 이제 거듭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향한 쓴소리는 이들의 행보를 흠집내기 위함이 아닌 크게는 자치 분권을 작게는 경남의 곳곳을 변화시킬 힘을 더욱 길러달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